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독일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6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동사의 변화를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양한 인칭에 따라서 동사의 어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가는 뭐고 어미는 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공부를 했어요. 사실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다 알 거라고 저는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이런 사실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그거를 실제로 말하고 또 들었을 때 이해하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뭐 이런 규칙이 있어 그리고 한 번에 알아듣고 또 그걸 써먹을 수가 있다면 지금 이런 강의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겠죠. 우리는 불행히도 들은 거를 다 소화하는 데는 그거를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새로운 사실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인칭에 따른 동사의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문장을 짚어가면서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동사 변화는 완벽하게 다 익혔다. 지난 시간에 다 규칙을 배웠는데 뭘 또 연습을 하냐 하신다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난 시간에 이미 규칙은 다 공부했지만 이번 시간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동사 변화표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이미 했어요. 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n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부분, 요게 동사의 어간이고 요게 어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모든 동사의 어미는 다 n으로 끝나느냐? 95% 이상이 그렇게 됩니다. 98%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가 그렇게 됩니다. 마치 우리말에서 오다처럼, 오다에서 이 다가 우리가 종결형 어미라고 하잖아요. 모든 동사는 다로 끝나죠. 모든 동사의 기본형은 다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미라고 보고 요거를 어간이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독일어에서도 n을 뺀 나머지 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여기는 어미라고 합니다. 종결형 어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결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독일어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해서 영어에서는 동사 원형이라고 하죠. 부정형 어미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 뭐 가다, 오다, 입다, 자다 뭐 요런 다에 해당한다고 대충 안 맞지만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넘어갈게요. 우리가 뭐 문법 시간도 아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요 어간에 어미를 붙여가지고 자, 동사 전체가 아닙니다. 동사의 어간에 어미를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히에 붙는 어간이 애니까 여기는 콤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에 붙는 어미는 스트니까 콤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두 컴스트 이렇게. 자, 우리 생각에는 영어에서 히, 컴, 이거 3인칭 단순히 현재형이니까 comes가 되겠네. 이렇게 s가 붙잖아요. 이런 식으로 독일어에서도 동사의 기본형에 에어컴트, 에어에는 트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에어컴멘트 이렇게 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시험을 봐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학생이 꽤 많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사 전체에다가 어미를 붙이는 게 아니라 동사의 어간에다가 어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다, 시제는 현재다, 그러면 에어 컴트 이렇게 됩니다. 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것은 전부 현재 변화 어미예요. 동사 변화 어미입니다. 자, 스트, 트. 그 다음에 복수에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복수와 존칭은 같이 간다. 그래서 존, 복, 동이다. 존칭과 복수는 동행한다. 존복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복수에서도 2인칭 복수 요거 너희들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복수는 전부 존칭하고 같이 갑니다. 어떻게 가냐? 쉽게 가야죠. 이렇게 많은 애들이 가는데 쉽게 가야죠. 그래서 부정형과 같은 an을 붙여줍니다. command. 자, 쉽게 생각해서 영어에서도 복수에서는 어미 변화를 안 하잖아요. 어미 변화. 어미가 안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사의 기본형을 쓰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어만 빼고서는 독일어에서도 동사의 복수형에 어미에서 어려운 어미를 붙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뭐 원형하고 똑같잖아 이렇게 생각할 만큼 쉬운 어미를 붙인다. an을 붙인다는 겁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콤맨 동사는 어간 콤만 쏙 가지고 와가지고 요렇게 요런 어미를 붙여가지고 동사 변화를 시킬 거예요. 자,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Ich komme. Du kommst. Er kommt. Sie kommt. Es kommt. 자, 존칭으로 갑니다. Sie kommen. 복수로 갑니다. Wir kommen. Ihr kommt. Sie kommen. 자, 복수이자 존칭이에요. 그러니까 존칭 복수입니다. Sie kommen. 자,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문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죠.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닌 제3의 인물.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3인칭이라고 해요. 인칭에는 1인칭이 있고 2인칭이 있고 제3의 인칭이 있죠.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자, 이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3인칭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가 3인칭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왔나? 나는 어디에서 왔나는 좀 그렇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 woher kommen Sie?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S가 존칭이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동사의 원형처럼 보이게끔 쓰는 거예요. S에 대한 동사의 변화는 command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3인칭, 여기 없는 사람, 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는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의 어미가 뭔지를 머릿속에서 얼른 생각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다시 봅니다. 트였어요. er komm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어디에서 왔니? 이런 말을 하려면 주어가 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는 왔다니까는 comment이 될 텐데 콤맨에서 어간 콤만 가져오고 주어가 에어라는 것을 잽싸게 보고 트를 붙이면 되겠네. 에어, 콤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요거는 의문문이잖아요. 그 의문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봅니다. 의문사가 있어요. 어디에서라고 하는 의문사가 있죠. 자, 의문사란 무엇입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요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의문사라고 해요. 자, 물론 요거는 그냥 어디가 아니고 어디에서라고 하는 면에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보지 못하는 의문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어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해요? 이것도 의문사예요.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무조건 짝 먹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의문사가 딱 짝을 먹은 다음에 동사하고 주어는 제가 맨 앞에 차지했네. 우린 어떡하지? 뭘 어떡해? 의문문이니까 무조건 동사 주어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의문사가 있던지 없던지 의문문은 동사 주어의 어순이 됩니다. 그래서 woher kommt er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어디까지 밀렸어요? 맨 뒤까지 밀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야겠죠. 걔 한국에서 왔대잖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주어가 뭐예요? 그. 동사는 뭡니까? 왔다, com은. 컴맨에 이제 어간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어간은 콤까지가 어간입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트가 붙겠죠. 그래서 er kommt. 자, 한국으로부터 왔어. 어디로부터 왔어? 할 때 영어의 from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aus입니다. aus. 그다음에 한국은 코리아. 사실은 한국이라고 하면은 외국에서는 한번 꼭 다시 물어봐요. 두 개 하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두 번 물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한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워서 단어가 코리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서 많이 어렵진 않은데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많은 경우 수업에서는 그냥 코리아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원래는 코리아보다 südkorea라고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따라 읽어볼게요. Er kommt aus Korea. 자, 이게 묻고 답하는 문장을 두 개를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Woher kommt er? Er kommt aus Korea.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또 볼게요. 나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런 문장을 말을 하고 싶어요. 자, 나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바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앞에서 나온 문장에다가 코리아 대신에 중국만 써주면 됩니다. 중국은 키나. 네, 키나 아니고요. 히나 아닙니다. 키하고 히의 중간이에요. 키나. Ich komme aus China. 어떻게 들으면 키나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크가 아니고 히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앞에서 제가 발음할 때 가르쳐 드렸어요. 다시 한번 앞부분의 발음은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발음입니다. 자, 그들은 집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3인칭 복수가 나왔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수라는 거죠. 복수인데 2인칭이 아니고 3인칭이에요. 그들이죠. 자, 2인칭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복수는 존칭하고 같이 갈 거예요. 존칭과 복수는 동행한다. 존복 동이다. 어떻게 동행하냐? 쉽게 동행한다. 동사 원형 같은 것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ge라고 하는 동사 원형에 n을 붙이면 됩니다. Sie gehen nach Haus. 다시 한번 볼게요. 가다라는 동사는 gehen이에요. 자, 여기서 어감만 띄워볼게요. ge죠. 자, 근데 이 3인칭, 3인칭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는 2인칭 복수만 아니면 무조건 존칭과 똑같이 n을 붙여줘요. 다시 한번 그들은 sie gehen nach Haus 이렇게 됩니다. 자, nach는 뭐냐면 어디로 영어의 to에 해당하는 그런 전치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ie gehen nach Haus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피터라고 불리웁니다. 자, 여기 사용되는 동사가 하이센 동사거든요. 이 하이센이라는 동사는 영어에는 없어요. 영어로 이걸 굳이 표현하려면 be cold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없는 굉장히 특별한 동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일어 처음 배울 때 이 동사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려운데 안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동사라서. 나 이름이 뭐야? 난 뭐뭐라고 불려? 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씁니다. 하이센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동사여서 조금 어렵지만 제가 쓸게요. 자, 그는 페터라고 불립니다. 할 때 주어가 그잖아요.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의 어미는 트예요. 그래서 어간 하이스에다가 트를 붙여가지고 동사를 만들겠죠. Er heißt Peter 이렇게 만들겠죠.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은 한국에서 왔니? 이건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인데 의문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런 말들이 안 들어가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누가 맨 앞에 나와요? 동사가 맨 앞에 나와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옵니다. 자, 주어가 누굽니까? 너희들이죠. 너희들이 나오면 우리는 가장 긴장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는 독일어 처음 배울 때 너희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단수, 복수 이렇게 나눠지면 참 좋겠는데 복수 중에서 얘가 튄단 말이죠.
항상 하는 행동이 튀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요. 또 실제로 독일어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선생님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존칭을 쓰니까 존칭은 안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친해지면 이렇게 두를 쓸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독일에 가가지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란 말을 할 기회는 거의 없어요. 이어를 쓸 기회가 없어요. 독일에 가서 실제로 여러 명의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어를 쓸 때 상당히 긴장을 했었어요. 왜냐면 안 썼던 말이거든요. 한국에서 배울 당시에는 안 썼던 말이라서 굉장히 긴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복수지만 어미 변화가 만만치 않다. 네, 왜냐하면 n이 아니고 t가 붙으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희들 나왔네요. 너희들. 자, 너희들에 대한 어미는 t예요. 너희들에 대한 어미는 n이 아니고 t다. 요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왔니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어간 콤을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너희들이 주어니까 t 있을 겁니다. 자, 얘가 맨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니까. 그래서 kommt, 주어는 뭡니까? 너희들, 이어. 한국에서부터 from. 자, 한국은 그냥 코리아라고 쓰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südkorea라고 하는 게 좀 두 번 질문 안 하게 하는 편한 방법이에요. kommt ihr aus Südkorea? 너희들 남한에서 왔니? 한국에서 왔니? 이런 말이죠. 또 남한이라고 굳이 번역하면은 제가 꼭 북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 참 우리는 남한이란 말을 잘 안 쓰지만 실제로는 해외에 나가면 스위트코리아라고 처음부터 말을 해주는 게 좀 더 정확하다. 오해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당신은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이번에는 의문문인데 역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고요. 이번엔 주어가 당신입니다. Sie. 자, 요거는 한 개도 어려울 게 없어요. 당신, 당신들 이런 말들은 한 개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존칭은 동사의 어간에 n을 붙여가지고 동사 변화를 시키거든요. 동사의 어간 콤에 n을 붙여요. 컴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주어를 써주면 되죠. 당신은 오십니까? 어디로부터? aus 프랑스. 자, 프랑스는 프랑크라이히. 프랑크라이히. 이게 프랑스입니다. Kommen Sie aus Frankreich? 당신은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의문문이고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동사가 맨 앞에 나오죠. Kommen Sie aus Frankreich?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또 다른 다양한 동사의 변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어요? 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아주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주어가 ich죠. 왔습니다. kommen 동사에 ich의 변화형 e를 붙일 거예요. ich komme. 어디로부터? aus. 중국 China. 요 히 발음은 제가 앞에서 흐 발음하고 히 발음하고 구분하라고 할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키라고 말하고 싶을 때 키나라고 발음한다고 생각하고 키역을 발음하지 말고 그 위치에서 히읗을 발음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히나. 예. 히읗을 발음하는 말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키역을 발음하고자 하는 욕망을 누르고 그 위치에서 긁어주세요. 목구멍과 마찰을 일으켜줍니다. 히나 이렇게. Ich komme aus China. 나는 중국에서 왔어요. 이런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갈게요. 그들은 집으로 갑니다. 가다라는 동사는 개인이에요. 여기서 어간, 기회를 띄워올게요. 그 다음에 주어가 뭐냐면 그들이에요. 복수네요. 자, 복수는 너희들 빼놓고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복수는 존칭과 마찬가지로 n을 붙여가지고 동사 변화를 시킨다. 자, 주어는 그들, sie고요. 갑니다는 개인이에요. 어디로? nach. 그다음에 집이죠. house. 이렇게 되면 됩니다. They go to house. 야,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to도 안 쓰고 house라고 안 하죠. 근데 독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y
gehen nach Hau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페터라고 불립니다. 자, 이 동사 또 나왔죠. 하이센 동사예요. 하이센 동사에서 n을 빼요. 그래서 어간을 만들죠. 주어가 뭐예요? 3인칭 단수 에어입니다. 그래서 에어 하이스 트 3인칭 단수니까 트를 붙이죠. 뭐라고 불린대요? 피에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너희들은 한국에서 왔니? 요거는 주어가 너희들이에요. 자, 너희들 나오면 항상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어 너희들. 자, 얘는 동사 변화가 특이해요. 왔다, 오다라고 하는 동사에 이게 여기다 쓸게요. 오다라고 하는 동사 의 콤면에서 n을 떼고 콤이라는 어감만 가진 다음 주어가 너희들이니까 콤트 요게 이제 동사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의문문이니까 콤트가 문장 맨 앞에 올 거예요. 컴트 주어는 이어 컴트 이어. 자, 한국으로부터 아우스 한국 스윗코리아 이렇게 되죠. 컴트 아우스 스윗코리아 너희도 한국에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의문문이에요. 당신은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자, 오셨습니까? 오십니까? 동사 마찬가지로 콤맨이에요. 여기서 n은 빼고 콤만 가지고 어미 변화를 시킬게요. 주어가 당신이니까 존복동의 법칙에 의해서 n 요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어는 the입니다. 의문문이니까 come and see 이렇게 되죠? 어디로부터 아우스 프랑스 프랑크라이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문장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스스로 한번 써보기도 하고 더 좋은 거는 말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자, 나 주어가 이시고요. 동사가 컴맨인데 주어가 이시니까 콤이라는 어간에 어미 애가 붙겠죠. 그래서 이 컴마 이렇게 될 겁니다. 중국에서 요 말은 중국으로부터 이런 말이니까 from에 해당하는 말 아우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독일어로 키나입니다. 네. 자, 이걸 다 붙여가지고 문장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세요. 말을 해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Ich komme aus China. 따라해보세요. Ich komme aus China.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갑니다. 자, 주어가 뭔가를 항상 제일 먼저 봐야 되죠. 그들, 복수예요. 자, 복수는 누구만 주의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너희들, 이어만 주의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다? 존복동이다. 존칭과 복수는 동행한다. 같이 간다. 어떻게? 쉽게. 자, 그래서 동사가 가다, geh인데 어간 geh가 쉽게 변하니까 gehen 이렇게 변합니다. Sie gehen 집으로 어디로 요거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뭔가요? 어디로? nach 그 다음에 집 house. 자, 요걸 붙여가지고 먼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Sie gehen nach Haus. 따라해 보세요. Sie gehen nach Haus. 네,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는 페이터라고 불립니다. 주어가 뭐예요? 에야.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니까 동사가 뭐가 됐든지 간에 어미 트가 붙겠다. 그죠? 불리다. 하이센. 하이센 동사에서 어미의 n을 빼고 하이스. 이 어감만 딱 갖고 있을게요. 여기다가 아까 우리 생각한 거 있잖아요. 에어에 대한 어미 트. 요걸 붙이면 하이스트. 이렇게 되겠죠. 자, 페터라고 불립니다. 요거를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Er heißt Peter. 따라해 보세요. Er heißt Peter. 좋습니다. 자, 너희들은 한국에서 왔니? 너희들이 나왔어요. 너희들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너희들, 이거 제일 어려운 게 나왔어요. 너희들은 한국에서 왔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너희들, 이어. 요거에 대한 동사 변화 어미는 트예요. 어떤 동사에 대해서? 동사 컴맨, 오다, 컴맨에 대해서. 자, 근데 존칭이나 복수 같으면 컴맨만 쓰면 되는데 주어가 너희들이기 때문에 컴맨의 어간 컴에다가 트를 붙일 거예요. 컴트. 자, 의문문이니까 이어 컴트가 아니고 컴트 이어 이렇게 되겠죠? 한국으로부터 뭐뭐로부터 아우스, 한국, 코레아 혹은 스위트 코레아 이렇게 되겠죠. 저 문장으로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죠? Come to ear our sweet Korea. 따라해 보세요. Come to ear our sweet Korea.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은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자, 주어가 당신이에요. 요거는 뭔가 마음이 편안하죠. 당신이라든가 복수는 우리가 준복 동의 법칙에 의해서 쉽게 가자. 쉽게 동행하자. 그냥 원형하고 같아요. 동사가 뭔데? 컴맨인데. 그냥 컴맨으로 가자. 주어는 z고 프랑스에서 어디로부터? 여기 있잖아요. 아우스 똑같고요. 프랑스가 뭐냐면 프랑크하이히. 이게 발음이 좀 어려워요. 자, 발음이 뭘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약간 우리말 발음 비슷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랑크라이히 이거를 독일어 발음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프랑크하이히 이렇게 됩니다. 프랑크하이히. 자, 그러면 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당신은 오셨나요? 당신은 뭐뭐로부터 프랑스. 이 문장을 쭉 만들어 보세요. 자, 볼까요? Kommen Sie aus Frankreich? 따라해 보세요. Kommen Sie aus Frankreich? 좋습니다. 자, 또 나왔어요. 제가 중국에 자꾸 오고 싶은가 봐요. 나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또 만들어 볼게요. 중국 출신이에요. Ich komme aus China. 이거 아까 했었죠? Ich komme aus China. 그들은 집으로 갑니다. Sie gehen nach Haus. 그들은 집으로 갑니다. 자, 이 앞에서 다 한 문장이에요. 그는 페이터라고 불립니다. 다시 한번. Er heißt Peter. 그죠? 너희들은 한국에서 왔니? 자, 앞에서 한 문장이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희들이니까 주의해야 돼요. 긴장하십시오. Kommt ihr aus Südkorea? 이렇게 되겠죠? 당신은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어떻게 됩니까? 자, 당신이니까 크게 주의할 거 없어요. Kommen Sie aus Frankreich?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문까지 우리가 다 했고요. 물론 이렇게 했어도 이게 또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하고는 얘기는 달라요. 보면은 대충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정도는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내 것이 되긴 힘들다. 그래서 부단히 따라해 보시고요. 제가 자꾸 문장 만들어 보세요. 따라 읽어 보세요 할 때 자꾸 입으로 소리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또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이렇게 1인 2역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말상대가 되어줄 독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단히 말씀해 보시고 또 따라해 보시고 자기가 말하는 걸 들어보시고 이렇게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보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연습 문제에서 독작이 나올 거니까 우리 독작을 해보면서 조금 더 보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그래도 6강에서 조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남아있어요. 다음 시간에 마저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Auf Wiedersehen.